거울을 들여다보다가 예전보다 두피가 더 훤히 보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손을 넣어 쓸어내릴 때마다 또한 움큼씩 빠져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은 기분 탓이나 착각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여성 탈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피부과 진료실에는 머리숱이 줄어들고 가르마가 넓어지며 어떻게든 가리려 애쓰는 여성 환자들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아직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의료진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진짜 원인은 어쩌면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이미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유전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며 스트레스조차 아닙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일주일에 여러 번 어쩌면 매일같이 먹고 있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만약 지금 부엌에 있는 평범한 채소 하나가 달걀보다 더 많은 모발 형성 단백질을 품고 있고 놀라울 만큼 빠르게 가늘어진 머리카락을 되돌릴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채소가 조용히 모낭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단 하나의 강력한 채소가 잃어버린 풍성함과 자신감을 다시 되찾아 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 식단에서 흔히 슈퍼푸드로 여겨지는 채소 중 하나가 바로 시금치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매일 아침 스무디에 듬뿍 넣고 점심 샐러드에 한가득 담아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용히 충격을 드려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는 생시금치가 오히려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몸속에서 철분과 칼슘 같은 무기질과 결합하여 결정을 만듭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무기질이 바로 머리카락 건강을 지탱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라는 점입니다. 특히 몸을 생각해 매일같이 생시금치를 수북이 넣은 샐러드나 주스를 챙겨 드시는 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흡수를 막고 있는 셈이 됩니다. 최근 서울 강남의 대학병원 피부과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빠지는 양이 늘어 고민되어 찾아온 여성 환자들의 혈액을 검사해보면 철분 수치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보면 철분이 부족하지 않은 듯 보이니 이상하지요. 바로 이 흡수 방해가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지금 생시금치를 넣은 녹색 스무디를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고 계시거나 시금치를 샐러드의 주재료로 삼고 계신다면 오늘부터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고 시금치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삶거나 살짝 볶아주기만 해도 옥살산의 양이 크게 줄어들어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훨씬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조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금치를 3분 정도 찌거나 약간의 올리브유와 함께 가볍게 볶아 드세요. 단지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흡수율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만약 여전히 생으로 드시고 싶다면 양을 소량으로 제한하고 반드시 피망이나 레몬즙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금치를 매일 반복해서 드시는 것보다는 근대나 청경차에 열무 같은 다른 잎채소들과 번갈아가며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먹는 것만 바꿔도 머리카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이번에는 아마 더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믿고 습관처럼 드시는 채소 바로 샐러리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샐러리 주스 열풍이 불면서 아침 공복에
샐러리 주스를 400ml씩 마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몸속을 해독해주고 건강에 좋을 거라 기대하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국내외 영양학자들이 강조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샐러리는 단백질 함량이 거의 없고 칼로리와 지방 또한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즉, 하루의 시작을 샐러리 주스 한 잔으로만 채우는 건 빈 연료통으로 자동차를 몰고 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낭은 우리 몸에서 가장 활발하게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이 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과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복에 샐러리 주스만 마시면 몸은 스스로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심장이나 뇌같이 생존에 꼭 필요한 장기에 영양소를 우선 배분하고 머리카락 같은 비필수 기관에는 공급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저칼로리 식단이나 한 가지 식품만 먹는 다이어트 후 몇 달이 지나 머리숱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모가 발생할 때쯤엔 그 원인을 눈치채기 어려워 연결짓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샐러리를 좋아하시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그걸 아침 한 끼의 전부로 삼지는 마세요. 간식으로 아몬드 버터를 곁들여 바삭하게 드시거나 단백질이 풍부한 식재료가 들어간 국이나 찌개에 넣어 함께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절대로 샐러리 주스 하나로 아침을 때우는 식사는 피해야 합니다. 머리카락은 단백질 그 중에서도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루 전체를 통틀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튼튼하고 굵은 머리카락을 만들 수 없습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은 균형 잡힌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두 번째 채소는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채소를 더 많이 먹기 위해 자주 선택하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샐러드부터 샌드위치, 햄버거 토핑까지 거의 모든 식당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채소, 바로 아이스버그 양상추입니다. 바삭하고 시원한 식감 덕분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부담이 없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놓치기 쉬운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스버그 양상추는 대부분이 수분과 식이섬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단백질도 거의 없고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극히 적은 채소입니다. 즉, 그릇 한가득 채워도 영양은 거의 없는 셈입니다. 특히 한 끼 식사를 샐러드로 대체하는 여성분들이 많아지면서 포만감은 있지만 영양은 부족한 상태에 자주 놓이게 됩니다. 위는 가득 찼지만 정작 머리카락을 책임지는 모낭은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점점 힘을 잃는 것이죠. 이 양상추가 스스로 탈모를 유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영양가 있는 채소를 먹을 기회를 이 채소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의 양은 충분히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아이스버그 양상추 5컵보다 진한 녹색 잎채소 1컵이 훨씬 더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드시는 샐러드를 떠올려 보세요. 양상추가 대부분이고 토마토 몇 조각과 오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샐러드는 모낭을 굶기고 있는 셈입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양상추를 로메인 적상추, 버터헤드, 봄채소 믹스 등 더 진한 색감의 채소로 바꿔보세요. 이 채소들은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이 훨씬 높아 모발을 지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자색 양배추를 조금 추가하면 항산화 성분이 보강되고 피망도 함께 넣어주면 비타민C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단백질 식품을 함께 곁들이세요. 닭가슴살, 병아리콩, 호박씨처럼 흡수율 좋은 식물성 단백질은 모발의 생기를 불어넣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드레싱도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을 활용한 지방이 풍부한 드레싱을 사용하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가 훨씬 더 잘 이루어져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먹는 채소 하나만 바꿔도 모발은 바로 반응합니다. 지금 바로 샐러드 그릇 안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오늘 소개할 첫 번째 문제. 식재료는 많은 사람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고 매일같이 섭취하는 흔한 탄수화물입니다. 바로 흰 감자입니다. 특히 감자튀김, 해시, 브라운 감자칩, 치즈와 베이컨이 듬뿍 올라간 베이크드 포테이토처럼 가공된 형태로 자주 섭취되는데 이런 방식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물론 가끔 먹는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흔해지는 미국식 간편식 식단처럼 감자를 주된 탄수화물로 자주 섭취할 경우 모발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흰 감자의 당지수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섭취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체내 전반에 염증 반응이 유발됩니다. 이 염증은 두피 주변 모낭에도 영향을 주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쉽게 빠지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문제는 감자를 튀기는 기름이 산화되었거나 치즈, 사워크림, 베이컨 등과 함께 섭취할 경우 산화 스트레스가 더해져 몸은 그만큼 더 힘들게 작동하게 됩니다. 이때 신체는 생존에 꼭 필요한 장기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영양을 공급하며 머리카락 같은 후순위 조직은 자연스럽게 제외됩니다. 또한 흰 감자를 즐겨 먹는 식단은 더 영양가 높은 채소들을 대체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자튀김으로 배를 채우면 정작 머리카락에 도움이 되는 채소들은 식단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감자를 아예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얼마나 자주 먹느냐입니다. 감자를 좋아하신다면 가능하면 고구마로 바꿔보세요. 고구마는 혈당 반응이 낮고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훨씬 풍부해 두피 건강에 훨씬 유익합니다. 흰 감자를 먹을 때도 조리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튀기기보다는 껍질째 삶거나 구운 뒤 약간 식혀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저항 전분이 생성되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듭니다. 또한 감자를 단독으로 먹지 말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과 함께 곁들여 드세요. 예를 들어 삶은 감자에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구운 연어나 두부와 함께 드시면 머리카락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흡수됩니다. 익숙한 식재료 하나가 모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 알게 되셨다면 오늘 저녁 식탁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작지만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부터는 머리카락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채소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채소는 여러분이 모발을 먹여 살리는 방식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그중 첫 번째, 즉 5번째 순위에 오른 채소는 아직 우리 식탁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방울양배추입니다. 어릴 적 물에 푹 삶아 물컹하고 쓴맛 나는 기억 때문에 꺼리게 된 분들도 많겠지만 제대로 조리하면 이 작은 채소는 모발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방울양배추에는 같은 무게 기준으로 오렌지보다 더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머리카락 구조를 이루는 콜라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만약 비타민C가 부족하면 아무리 모낭에서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어도 그 가닥이 쉽게 끊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울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한겸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의 해독 기능을 돕고 몸속 염증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그런데 왜 간 건강이 머리카락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간은 우리 몸의 호르몬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호르몬 불균형이 탈모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데 에스트로겐 과다나 남성 호르몬 상승이
두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 원활하게 기능할수록 호르몬 균형도 잘 유지되고 이는 곧 두피 하수, 환경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방울 양배추를 일상 식단에 간단히 추가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븐을 200도로 예열한 후 방울 양배추를 반으로 자르고 올리브유 한 숟가락과 소금 한 꼬집, 마늘가루 약간을 뿌려 섞어줍니다. 그 상태로 25분 정도 구워주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고소한 맛이 살아납니다. 삶은 기억과는 전혀 다른 담백하고 견과류 같은 풍미가 일품이지요. 이렇게 구운 방울 양배추는 저녁 반찬으로 일주일에 3번 정도 곁들여 보세요. 모발을 위한 작지만 강력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4번째 채소는 최근 국내 건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이 채소 하나만으로도 머리카락에 복합적인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브로콜리는 식물성 식품 중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익힌 브로콜리 한 컵에는 약 4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물론 고기보다는 적지만 식물 기반 식단을 구성할 때는 이 정도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은 기본적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 중 조금씩이라도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브로콜리는 비타민 B군 그 중에서도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엽산은 세포가 분열하고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모낭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조직이기 때문에 엽산이 부족하면 모발 성장 속도도 둔화됩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지 않거나 채소 섭취가 부족한 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엽산이 결핍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면 흡수율 좋은 천연 엽산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3번째로 주목해야 할 성분은 DIM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체내 에스트로겐 대사를 도와주며 여성의 탈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호르몬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 환경, 호르몬 가공식품, 피임약 사용 등으로 인해 여성들의 에스트로겐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정수리나 가르마 부분부터 머리숱이 점차 줄어드는 형태의 탈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브로콜리를 일주일에 4번 이상 한 번에 한 컵에서 2컵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는 가볍게 찌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3분간 쪄주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먹기 좋은 식감이 유지됩니다. 방울 양배추처럼 구워서 먹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섭취하면 머리카락이 이전보다 덜 끊어지고 만졌을 때 더 탄탄하고 힘있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채소 한 가지가 머리카락을 이렇게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3번째로 소개할 채소는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도 활용되어 온 식재료이며 최근에는 국내외 연구를 통해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는 식품입니다. 바로 파프리카 그 중에서도 붉은 파프리카입니다. 이 붉은 파프리카는 전 세계 식재료 중에서도 비타민C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 중 하나로 중간 크기 하나만 먹어도 하루 권장 섭취량의 2배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타민C가 모발에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닙니다. 비타민C는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철분의 흡수를 돕고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며 활성산소로부터 모낭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까지 합니다. 특히 신선한 과일과 채소 섭취가 부족한 현대 여성들 사이에서는 비타민C가 눈에 띄게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괴혈병처럼 심각한 결핍은 아니더라도 저강도의 만성 부족 상태가 지속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자주 빠지는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피부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비타민C 섭취량을 의식적으로 늘린 여성들이 이 3개월 내에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탈모량이 줄어드는 것을 자주 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붉은 파프리카에는 이 외에도 베타카로틴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한데 이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두피의 피지 분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지는 모발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천연 보습막인데 부족할 경우 모발이 메마르고 쉽게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럼 이 좋은 붉은 파프리카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길게 채를 썰어 후무스나 견과류 페이스트와 함께 간식처럼 생으로 먹어도 좋고 잘게 썰어 계란말이나 아침 오믈렛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또는 구워서 샐러드나 곡물볼에 넣으면 단맛이 더욱 살아나 훨씬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주 내 5회 하루에 하나 또는 그에 해당하는 양의 노란색이나 주황색 파프리카를 함께 섭취해보세요. 단순한 색감의 채소 하나가 모발에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 작지만 강력한 변화가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다시 풍성해진 느낌을 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채소는 최근 국내 의사들과 영양학자들 사이에서도 모발 건강을 위한 신흥 유망 식재료로 손꼽히고 있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 채소를 마트에서 수없이 지나치며 별 생각 없이 넘겨버리곤 합니다. 바로 풋콩, 즉 에다마메입니다. 어린 콩으로 알려진 이 에다마메는 식물성 식품 중에서도 단백질 밀도가 매우 높은 단백질 폭탄이라 불릴 만한 식재료입니다. 익힌 에다마메 한 컵에는 약 18g의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이는 고기나 달걀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품질의 단백질로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식을 하거나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줄이려는 분들 혹은 하루 전체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 중장년 여성들에게는 이만한 대체 식품이 없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에서는 40세 이상 여성의 상당수가 모발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다마메는 이러한 단백질 공백을 손쉽게 채워줄 수 있는 강력한 도우미입니다. 하지만 이 채소의 놀라운 점은 단백질뿐만이 아닙니다. 에다마메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이 들어있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폐경기 전후로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화할 때 이 이소플라본이 호르몬의 균형을 안정시키고 호르몬성 탈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여러 국내 연구에서도 콩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여성들이 호르몬 변동에 따른 탈모 증상을 덜 겪는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에다마메는 철분, 엽산, 마그네슘까지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미네랄은 한국 여성들에게도 자주 부족한 영양소이며 모두 건강한 모낭 기능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일상에서 에다마메를 활용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에서는 냉동된 껍질째 에다마메 혹은 깐 에다마메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껍질째일 경우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5분 정도 삶은 뒤 물기를 빼고 소금만 살짝 뿌려주면 훌륭한 간식이나 반찬이 됩니다. 깐 풋콩이라면 샐러드나 볶음 요리, 곡물덮밥, 파스타에 그대로 넣어 간편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만 규칙적으로 섭취해보세요. 단백질, 호르몬 조절, 미네랄 보충까지 동시에 해결해주는 이 작은 콩이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더욱 튼튼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드디어 1위를 차지한 식재료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막고
다시 굵고 튼튼한 모발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이 채소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식재료는 달걀보다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탈모로 고민하는 환자들에게 실제로 권장되고 있는 식품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다양한 원인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거의 유일한 식물성 식품, 바로 스피루리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피루리나는 해조류의 일종인 청록색 조류이지만 일반적으로 채소류로 분류되며 우리나라에서도 건강식품 매장에서 파우더나 정제 형태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작은 해조류가 머리카락에 그렇게 놀라운 효과를 내는 걸까요? 먼저 단백질 함량부터 다릅니다. 스피루리나는 건조 기준으로 무게의 60-7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한 완전 단백질로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단백질의 질과 양 모두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달걀이나 쇠고기보다 더 효율적으로 모발 생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기본적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체내 활용도가 높은 단백질 공급원은 모발 회복에 더없이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스피루리나가 정말 특별한 이유는 단백질 외에 피코시아닌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스피루리나 특유의 푸른 빛깔을 내려는 색소로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작용을 가진 아주 희귀한 물질입니다. 국내외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코시아닌은 모낭 주변의 염증을 줄여주고 손상된 모발 세포를 보호하는 동시에 모낭 축소라고 불리는 여성형 탈모의 근본 원인을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낭 축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낭이 점점 작아지고 결국 얇고 가느다란 머리카락만 자라다가 완전히 멈추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진행을 되돌리는데 피코시아닌이 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또한 스피루리나는 철분 함량도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시금치보다도 많으며 시금치와는 달리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옥살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체내 이용률이 훨씬 높습니다. 철분은 특히 생리량이 많거나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자주 부족한 영양소인데 이 철분 결핍이 탈모의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피루리나는 이 부분까지도 정확히 해결해 줍니다. 여기에 감마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6 지방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두피 내 염증을 줄이고 두피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분들 중에는 두피에 눈에 띄는 붉은기나 각질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염증 반응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스피루리나는 이러한 염증을 완화하고 두피를 안정시키는 기능까지 수행합니다. 이처럼 스피루리나는 단백질 부족, 염증, 철분 결핍 산화,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 등 탈모의 다양한 원인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드문 식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서울 강북이나 강남권의 피부과 및 영양 클리닉에서도 점점 더 많은 여성 환자들에게 스피루리나 섭취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식품이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동시에 작동시키며 모발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스피루리나의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겨울이 되면 몸에 좋다고 여겨온 채소 한 접시가 당신의 신장을 조용히 한계로 몰아붙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밤중에 3번이나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두덩이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아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짠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몸이 이렇게 무겁다면 그것은 나이 탓이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을 넘기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약이 되던 겨울 채소와 따뜻한 국물이 기능이 떨어진 신장에는 나트륨이 농축된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같은 채소라도 조리 방법 하나에 따라 신장을 지켜줄 수도 있고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신장 영양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편에 서서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병원 진료실에서는 시간상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예순 이후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할 채소들과 반대로 지친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채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장을 살리는 3가지 조리 원칙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절대로 중간에 끄지 마십시오.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 저녁부터 무엇을 줄이고 어떻게 바꿔야 할지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다음 영상에서 더욱 중요한 생명의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매일의 활력을 위한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겨울철, 특히 60세를 넘긴 이후에는 같은 채소가 예전과 달리 몸에 부담이 되는 것일까요? 이 점을 지금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장은 젊었을 때처럼 알아서 모든 걸 처리해주는 자동 정수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구체 여과율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신장 속 미세혈관의 탄력도 점점 줄어듭니다. 여기에 겨울이 겹치면 상황은 더욱 불리해집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천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수도관이 추위에 얼듯이 혈관이 좁아지고 이로 인해 혈압은 오르고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류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즉, 겨울은 신장에게 가장 불리한 계절인 셈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뜨거운 국물이나 진한 맛의 음식들을 매일같이 드시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음식들 속에 나트륨 같은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은 이런 성분을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할 수 있지만 노화로 기능이 떨어진 신장은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그 한계도 명확해집니다. 게다가 채소를 말리거나 오래 끓이면 수분은 날아가고 성분은 농축됩니다. 양이 줄어든 것처럼 보여 더 많이 먹게 되지만 실제로는 한 숟가락에 담긴 칼륨이나 나트륨의 농도가 몇 배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마른 무 조림이라도 20대에는 괜찮았던 것이 60대 이후에는 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국물까지 모두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국물에는 채소나 해조류에서 녹아나온 미네랄과 나트륨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이런 국물은 마치 배수구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것처럼 오히려 몸의 배출 기능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다리가 붓거나 밤중에 화장실에 여러 번 일어나게 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게다가 칼륨이 몸에 쌓이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숨이 차는 증상이 생기며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는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진료실에서는 겨울철마다 이런 긴급 신호를 안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코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장을 탓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지금껏 묵묵히 일해온 신장을 단지 겨울만큼은 혹사시키지 않고 지켜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위험을 감추고 있는 겨울철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드릴 겁니다.
내용을 들으시면서 냉장고 속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집에도 저거 있는데 라고 생각되더라도 절대 먹지 말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먹는 방식을 바꾸라는 신호로 받아들여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 신장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간처럼 조용히 무너지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소리 없이 눈에 띄지 않게 단지 일상 속 불편함으로 조용히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단순한 노화 탓으로 여기고 넘기다가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겁을 주려는 것도 병을 미리 단정짓는 것도 아니라 바로 당신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생명의 체크리스트입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세요. 눈꺼풀이 심하게 부어 있거나 얼굴 전체가 탁하고 부은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다음으로 양말을 벗어보세요. 발목에 고무 자국이 깊게 새겨져 있고 오래도록 자국이 남아있다면 체내에 수분과 염분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이 되면 다리가 무겁고 종아리가 단단하게 땡기듯 붓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 문제로만 생각하고 파스나 찜질로 해결하려 하시는데 실은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생기는 부종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바로 야간 빈뇨입니다. 밤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자다가 계속 깨신 적 없으신가요? 특히 겨울엔 그 횟수가 더 늘어나지 않으셨나요? 원래 신장은 밤이 되면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진한 국물 요리나 채소 반찬을 많이 드시게 되면 신장을 억지로 다시 일으켜 밤새 야근시키는 셈이 됩니다. 결국 밤새 뒤척이고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다음날 아침엔 피곤함이 누적된 채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설명하기 힘든 피로감입니다. 밤새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아침부터 머리가 멍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며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듯 가쁘지 않으신가요? 특히 이런 증상이 겨울철 들어 갑자기 심해졌다면 단순히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라고 넘겨짚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혈압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기능이 저하되면 몸속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무너지며 두통이나 집중력 저하 심하면 근육 경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손발이 저리거나 근육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이 건너뛰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체내 칼륨이 과도하게 쌓였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갑작스런 심정지로 이어져 한밤중에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도 생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설마 괜찮겠지 하고 참다 결국 겨울밤에 119에 실려간 어르신들을 수없이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예방책입니다. 자, 지금부터 당신이 얼마나 위험한 경계선 위에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봅시다. 첫째,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가요? 둘째, 예전에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조금 낮게 나왔다는 말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셋째, 겨울철이 되면 마른 무조림, 미역국 절인, 단무지 진한 돼지뼈, 육수 녹즙 같은 음식들을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증상, 예를 들어 부종 야간 빈뇨 이유 없는 피로감 중에서 단 하나라도 내 이야기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그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 어느 부분을 더욱 깊이 다뤄야 할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채소들은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 오히려 열심히 드시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특히 겨울철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한 이름을 공개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 채소는 절대 먹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약 먹는 빈도, 그리고 조리 방식을 바꾸라는 경고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신장을 지켜줄 수도 있고 반대로 신부전의 길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른 무입니다. 겨울철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보충하기 위한 대표적인 건강식이죠. 마른 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고 칼륨과 인 같은 미네랄이 농축된다는 데 있습니다. 생무일 때는 한 접시를 먹어도 부담이 적지만 마른 무를 넣어 끓인 국을 먹으면 같은 양이라도 신장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국물까지 마시면 녹아든 미네랄이 고스란히 체내로 들어가게 되어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걸러지지 않는 필터를 무리하게 돌리는 셈이 됩니다. 두 번째는 케일이나 시금치로 만든 녹즙입니다. 아침 공복에 디톡스용으로 한 잔씩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겐 해독이 아니라 가속입니다. 믹서기에 갈면 단단한 세포벽이 무너지면서 안에 있던 칼륨이 액체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음식으로 씹어 먹을 땐 위와 장을 천천히 거치며 흡수되지만 액체는 흡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겨울철 찬 성질의 음료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위장과 신장 주변의 혈관이 더욱 수축해 신장에 이중 부담을 주게 됩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 는 생각이 오히려 가장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된 단무지입니다. 절임 채소는 많은 분들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반찬인데 가볍게 헹궈 먹으면 괜찮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 절인 단무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 속 미세혈관의 압력을 높여 필터 역할을 하는 구조를 더 빨리 망가뜨립니다. 또 단무지 특유의 짠맛이 밥맛을 돋우고 국물까지 함께 먹게 만들어 결국 하루 전체의 염분 섭취량을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신장은 염분과 싸우느라 하루 종일 지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얼굴과 다리, 부종 야간 빈뇨 같은 증상이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절임 채소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오래된 단무지의 염도와 섭취 빈도가 관건입니다. 네 번째는 미역국입니다. 피를 맑게 한다는 인식 때문에 어르신들 중에는 국물까지 모두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역에는 요오드와 칼륨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물 속에는 그 성분들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이 이 국물을 매일 마시게 되면 필터가 걸러내야 할 잔여물이 계속 쌓이게 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미역국을 무조건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일 그리고 국물까지 마시는 습관만 줄여도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돼지뼈 육수나 진한 닭국물입니다.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뼈다귀, 해장국, 닭백숙, 찌개류 등을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뼈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진한 육수에닌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인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몸에 쌓이게 됩니다. 인이 쌓이면 칼슘 균형이 무너지고 혈관이나 조직에 딱딱한 침전물처럼 남게 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고 이로 인해 신장 기능은 더 빨리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다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괜찮았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엔 기대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짧았고 신장을 사용하는 기간도 훨씬 짧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80세, 90세까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신장을 오래오래 쓸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마 당신의 식탁이 눈앞에 떠오르실 겁니다. 마른 무조림 녹즙 단무지, 미역국, 돼지뼈 육수. 이 중 3가지 이상을 매일같이 드시고 계신다면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고 조리법부터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지난 30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직접 정리해온 신장을 지키는 3가지 조리 원칙을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채소들이 해롭다고만 이야기하고 끝나면 대부분 2가지 극단으로 흐릅니다. 하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 먹겠네 라며 포기하는 경우, 또 하나는 난 괜찮을 거야 라며 지금까지처럼 계속 드시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2 경우 모두 위험합니다. 진짜 해답은 재료를 끊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 견딜 수 있도록 조리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장 식단 조리법이라 부릅니다. 똑같은 채소, 똑같은 국물이라도 조리법 하나만 바뀌면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원칙 채소는 반드시 팔팔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친 후 데친 물은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이 원칙이야말로 신장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실천입니다. 우리가 채소를 먹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성분이 바로 칼륨과 수산인데 이 2가지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끓는 물에 한번 데치기만 해도 이 성분들이 일부 빠져나가면서 채소 자체가 가벼워지는 효과를 줍니다. 실제로도 여러 연구에서 데치기만 해도 칼륨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놓쳐선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데친 물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겨울이라 비타민이 빠질까봐 그 물로 죽을 끓이거나 밥을 짓는 분들도 계시는데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이 물이 마치 빨래하고 난 더러운 물을 다시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채소만 건져서 쓰고 물은 완전히 버리십시오. 가능하다면 건진 채소를 찬물로 한 번 더 헹구면 남아있는 미네랄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2번째 원칙, 절대로 믹서기에 갈아서 마시지 말고 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녹즙이나 디톡스 주스가 왜 위험하냐고요? 믹서에 갈면 채소의 단단한 세포막이 파괴되면서 안에 숨어있던 고농도의 칼륨이 한 번에 액체로 퍼져나오게 됩니다. 그 상태로 액체로 마시면 흡수가 너무 빠릅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면 신장이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씹어서 먹으면 침 속의 효소가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과 장을 거치는 동안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신장에 들어오는 부담이 분산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액체로 마시는 건 엘리베이터에 사람을 한꺼번에 몰아넣는 것이고 씹어 먹는 건 계단으로 천천히 나누어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천천히가 생명입니다. 꼭꼭 씹을 수 없다면 아주 잘게 썰어서 부드럽게 익혀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절대로 한 번에 갈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3번째 원칙 채소는 해가 떠 있는 낮에 먹고 저녁에는 되도록 줄이세요.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야간 빈뇨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장은 낮 동안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밤이 되면 휴식 모드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수분 많은 채소나 국물 요리를 많이 드시면 쉬어야 할 신장을 억지로 다시 깨워서 밤새 일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화장실에 여러 번 일어나 잠을 깨게 되고 그 결과 다음 날은 더 피곤해지고 또 저녁에 자꾸 담거나 국물이 당기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채소 반찬은 낮에 충분히 드시고 저녁 식사는 가급적 일찍 양도 줄여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애호박무처럼 수분이 많은 채소는 낮에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아주 현실적인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한 끼에 드시는 채소의 양은 양손을 모았을 때 안쪽에 들어올 만큼으로 제한하세요.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말이 20대 때는 맞을 수 있어도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물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국물은 맛만 보고 절대 다 마시지 마세요. 특히 마른 무국 미역국 돼지뼈 국물처럼 오랜 시간 끓인 국물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4가지입니다. 끓는 물에 데쳐서 물은 버릴 것 갈지 말고 씹을 것 낮에 먹고 저녁은 줄일 것, 그리고 국물은 남길 것. 이 원칙만 잘 지켜도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채소들도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을 살리는 든든한 아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겨울철 차갑게 굳은 혈관과 지친 신장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몸부터 가볍게 만들어주는 따뜻한 채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채소들은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고 약국에서 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동네 시장에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정겨운 식재료입니다. 이제부터는 겁을 주는 금지 리스트가 아니라 장을 보러 가는 길에 기분 좋게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희망의 채소 리스트를 말씀드립니다. 앞서 배운 조리법, 즉 데쳐서 물을 버리기 갈아 마시지 않고 꼭 씹어 먹기 낮에 먹고 저녁엔 줄이기, 이 3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채소들은 딱딱하게 굳은 몸속을 서서히 풀어주며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장을 지키는 건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 밥상에서의 작지만 반복되는 선택이라고요. 첫 번째 채소는 겨울무입니다. 겨울무는 인삼보다 낫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무는 소화와 해독을 돕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신장이 힘들어하는 일 중 하나가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음식 찌꺼기를 걸러내는 일인데 무에 들어있는 효소 성분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분해를 도와줍니다. 그만큼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의 양도 줄어드는 것이죠. 특히 겨울철에는 물을 생으로 많이 먹기보다는 얇게 썰어 살짝 데친 뒤 들깨가루와 함께 무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먹으면 속도 편안해지고 국물은 되도록 남기고 건더기 중심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채소는 애호박입니다. 애호박은 수분이 풍부하고 이뇨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다른 채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장에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물론 신장 기능이 매우 낮은 분들은 수분 자체도 조절해야 하므로 양을 갑자기 늘리는 건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겨울철 반찬으로 애호박을 얇게 썰어 살짝 볶거나 데쳐서 무쳐 먹는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양념은 가급적 소금을 피하고 대신 파, 마늘, 참기름 등 향으로 맛을 내는 방식이 안전하고도 맛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지입니다. 가지의 보랏빛은 단순히 예쁜 색이 아니라 미세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신장은 수많은 미세혈관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혈관을 지키는 것이 곧 신장을 지키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역시 조리법입니다.
가지는 찜기에 부드럽게 찐 다음 다진 마늘파, 참기름으로 가볍게 무쳐 드시면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다시 강조드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지를 말려서 차로 끓여 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건조와 농축 자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분이 살아있는 상태로 조리해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리법만 제대로 지킨다면 이 세 가지 채소는 단순한 반찬을 넘어 겨울철 신장을 보호해주는 든든한 자연의 약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채소는 청경채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경채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에 부담이 가지 않느냐고 물으시는데 실제로 청경채는 다른 채소들에 비해 부드럽고 섬유질이 얇아 장 운동을 도와주면서도 부담을 주지 않는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장이 활발히 움직이면 독소가 빠르게 배출되고 결과적으로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의 양이 줄어듭니다.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팔팔 끓인 물에 살짝 데친 후 물은 버리고 된장을 아주 옅게 풀어 국을 끓여보세요. 단 국물은 되도록 많이 마시지 않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겨울철 복부 불평함을 줄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채소는 바로 들깨잎입니다. 들깨잎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향성분은 입맛을 돋우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주 나타나는 요로 불평함이나 잔뇨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혈액 응고 억제제, 특히 와파린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비타민 K가 풍부한 녹색 채소를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들깨잎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일정량을 꾸준히 담당 의사와 상의하며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들깨잎을 생으로 쌈처럼 싸먹는 것보다는 가볍게 찌거나 데쳐서 먹으면 신장에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 애호박까지, 청경채, 들깨잎. 이 다섯 가지 채소는 가격도 저렴하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료가 아니라 조리법입니다. 데쳐서 물은 버리기 갈지 않고 꼭꼭 씹기 낮에 먹고 저녁은 줄이기.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이 채소들은 독이 아니라 진짜 약이 됩니다. 겨울철 식탁이 건강을 해치는 식탁이 아니라 몸을 살리는 식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이 원칙들을 실천하고 불과 몇 주 만에 부종이나 야간 빈뇨가 개선된 사례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마지막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드릴 테니 꼭 함께 들어주세요. 마무리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김준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겨울만 되면 마른 무국, 미역국, 절임채소, 돼지뼈, 국물 같은 음식들을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국물까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드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보다 먼저 식탁을 바꿔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첫째, 모든 채소는 데친 후 물은 반드시 버릴 것. 둘째, 녹즙이나 믹서로 간 음식은 중단하고 무조건 씹어 먹을 것. 셋째, 채소와 국물은 저녁 늦게 먹지 말고 양도 줄일 것. 넷째, 국물은 맛만 보고 가능한 한 남길 것. 이 네 가지를 딱 3주만 실천하신 결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발목이 훨씬 가벼워졌고 양말 자국도 예전보다 훨씬 덜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3번씩 화장실 가던 야간 빈뇨가 1번 이하로 줄었습니다. 선생님,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이 말 한마디가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음식이 몸을 살린다고 해도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와파린 같은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식단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한 투석 중이시거나 신장 기능이 4단계 이상이신 분들은 수분과 칼륨인 섭취까지 더욱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으니 꼭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겨울철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신장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채소들이 있다면 조리법부터 바꿔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현재 겪고 계신 증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야간에 자주 화장실 감, 발목 자국 심함, 국물 좋아함 등 짧은 한 줄로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다음 영상에서 더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겨울의 신장을 지키는 길, 저는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